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진도 나갈게요. 65페이지 9번 문제입니다. 65페이지 9번. 65페이지 9번. 자, 준비되셨어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걸 고르라 그랬습니까? 틀린 거. 틀린 거. 자, 각 군의 사무소를 둔 계공 A는 2020년 1월 10일 을군으로 사무소 이전하고 1월 18일 을군수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 뭐였어요? 자,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했죠?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청 이전 신고 들어갔죠? 며칠 이내 들어갔어요? 10일 이내. 8일이니까 10일 이내 맞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밖으로 간다는 거, 10일 이내 한다는 걸 묻는 거잖아요. 2번,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한다는 거. 자, 3번. 계공 D는 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 기간 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맞습니까? 자,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어떤 죄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과태료 밑에다 100만 원 이하 적어 놓으시면 돼요. 맞습니다. 자, 4번. 계공 2는 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법인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법정 요건을 갖춘 건물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했다. 맞아요? 왜 맞아? 사무실 확보 증명 서류. 이게 임대차 계약서잖아요. 맞고. 계공 F는 G가 사용 중인 사무소 이전하고 G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 첨부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였다. 이 공동사무소 내려고 이전 신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계공 사용 승낙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맞는 말이에요. 자, 틀린 거 몇 번? 2번. 자, 10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골라라.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받을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둬야 돼? 자,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자, 이거 틀렸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지에 관할 시장구소구청에 제출한다. 맞습니까? 맞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신고 내용에 적합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 필정 제기부? 7일. 처리 기간이 아까 7일이라고 했어, 안 했어? 7일? 그렇죠. 그 해설도 잘못돼서 즉시가 아니라 7일입니다. 아까 처리 기간 며칠이라고 했어요? 7일. 7일 내 교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습니까? 마이스 들었어. 그럼 틀린 것은 기억하고 디귿 4번 정답.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12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다음과 같은 경우 바르게 설명한 걸 골라라. 바르게 설명한 걸 골라라. 바르게 설명한 걸 골라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A중개법인은 업무 영역 확장을 분사무소를 강동구에 설치했어요. 주사무소가 어디가 있어요? 분사무소가 강동.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강동구청장 해야 돼? 수성구청장 해야지. 수성구청장. 그러면 A범위는 강동구에 2개 분사무소 내? 하나만 내야지. 하나만. 강남 하나, 뭐 강동 하나 이렇게 낼 수는 있어도 강동에 2개 못 떠요. 자,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은 강동구청장에 인장 등록해야 돼요? 수성구청장. 주된 사무소에 떠야 되고. 자, 강동구청장은 분사무소 감독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있어. 강동구청장도 분사무소 감독할 수 있고 수성구청장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강동구청장은 분사무소 위반 사실 적발한 분사무소에 대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자, 업무정지는 아까 누가 한다 그랬어요? 주된 사무 수성구청장이 해야지. 이해됐어요? 자, 4번 정답. 자, 13번 하나 더.
사무소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걸 골라라. 개공은 사무소를 이전할 때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이네? 등록증을 첨부하여 이전 전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이 지문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이전 후. 자,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는 등록관청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맞네. 자, 등록관청은 관할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 등록증 재교부가 수반되고 따라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있어 없어? 있어요. 맞습니다. 자, 법인 분사무소를 관할 외의 지역으로 이전했어. 분사무소 이전 주된 사무소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무소구청에 신고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돼야 돼. 그럼 틀린 거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요. 자, 1번하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한번 봐드릴게요.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송부할 서류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처분 절차가 진행 관련 서류도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몇 개가 정답? 2개. 1번하고 4번 2개 정답 처리돼요. 자, 이 정도, 이제 사무소는 이 정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사무소 관련 문제랄지,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됐죠? 사무소 관련된 문제는 맞춰만 주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71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무슨 등록이 나와 있어요? 인장 등록. 자, 인장 등록. 몇 가지만 설명을 하고 들어가 볼게요. 요약집 몇 페이지? 28쪽입니다. 28페이지 펴놓고 칠판을 봐주세요. 자, 우리가 인장 등록은 누구만 가능해요? 개공하고 소공만 가능해.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계약서 안 쓰니까. 그러면 인장 등록 시기는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이죠. 그러면 개공은 등록 신청할 때부터 업무 개시 전. 소공은 고용 신고할 때부터 업무 개시 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등록할 인장 29페이지 오른쪽 도표 보세요. 법인 개공은 주사무소는 어떤 인장을 등록하냐? 상업등기구청에 신고한 법인 인장입니다. 법인 동그라미. 법인 인장. 그러면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요? 법인 자체 인장을 등록해요? 자체. 등록관청이 하고 뭘 제출하면 돼요? 인감증명서. 그래서 결국은 법인은 인감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법인은 결국 법인 인감이 등록이 된다. 무슨 인감? 법인 인감이 등록이 된 거예요.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별도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법인 대표자가 주로 누구 인장을 보증을 해줄 것 같아요? 분사무소는 대표자란 말을 써요? 책임자.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대표자가 책임자 인장을 주로 보증을 해줘요. 그러면 책임자 인장을 등록해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주된 사무소로 간다 그랬죠? 인장 등록할 때. 자, 공인 중개사인 개공, 중개인 소공, 이 개인들을 말하죠. 이분들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부에 나타내는 성명 동그라미 크기가 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인장 등록 관청했다 하죠. 그러면 이때는 인장 등록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 없어? 이거 작성하고 거기 날인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날인해서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 주면 돼요. 그러면 날인했던 인장이 등록 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법인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겸업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 할 때 거기도 등록 인장 써야 돼 안 써야 돼? 그러면 따로 거기서 인장 등록한 게 아니에요. 매수신청 대리 할 때는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한 인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쪽에서 따로 인장 등록한 게 아니라고. 우리 중개사법에서 등록 인장을 그대로
매수인증 대리할 때도 그 인장을 갖다 쓰는 겁니다. 왜? 개공이 대리하잖아요.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변경 등록. 며칠 이내 변경 등록? 전자문서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인장은 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 4번. 제목이 뭐예요? 인장을 등록을 했으면 등록인장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죠. 개공이 안 쓰면. 서공이 위반하면. 그래, 개공이 위반하면 업무정리. 서공이 위반하면? 개공이 위반하면? 서공이 위반하면? 그 말이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인장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봐서 그러면 마지막 하나. 등록 인장을 쓰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그럼 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합니다. 계약은 의사표시만 합치면 되면 효력 발생하잖아요. 뭐 등록 인장 쓰지 않는다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은 71페이지 이제 문제풀로 갈 겁니다. 인장 등록이 4문제 실려 있는데 3문제만 풀어드려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문제 보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 내용 중 옳은 걸 고르라 했습니까? 틀린 거. 자, 공인중개사법 목적은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 개공, 권익보호,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금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전범위 문제인데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에 1번이 들어가 안 들어가? 맞았냐고 틀렸냐고? 엄청 틀렸어. 통째로 다 틀렸어. 요약집 1페이지 봐봐. 5페이지입니까? 첫 페이지가 5페이지예요? 5페이지 나와 있죠? 그거 읽어봐요. 맞는 게 하나도 없구만. 그러면 그게 재정 목적이 맞냐고. 조금 틀린 게 아니라 통째로 다 틀린. 완전 틀린 거예요. 완전 틀린 거. 근데 뭐 맞다고 대답하신 분도 있고 뭐가 또 어쩐다고 해야 아주 죽여. 이런 현상을 뭐라 그래? 죽인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이제 며칠 지나면 이런다니까. 신기하죠? 신기해 안 해? 첫째 날 이거 했으면 그냥 맞췄지. 그렇죠. 자, 2번 질문 받을게요. 개공은 등록인장 변경 며칠 내 변경 등록? 7일. 10일 틀렸고. 자, 개공이 사용할 인장은 개설 등록하기 전에 해야 돼?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리고 등록 이후부터, 처분 이후부터 업무 개시 전. 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에 쓸 수도? 이건 정답이네. 맞죠? 서공이 중개사법 위반해서 뭘 받았어요? 자격 취소돼? 자격 취소는 아까 뭐예요? 자격 취소가 되려면 아까 뭘 받아야 돼? 징역형을 받아야지. 근데 벌금 받았고는 자격 취소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좋았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좋았어요. 자, 2번 문제.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걸 골라주세요. 틀린 거. 자, 서공이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해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맞으세요? 확실해? 정말로? 맞네. 별도 말이 없더라도 다 6개월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인장 변경은 며칠의 변경도? 10일이 틀렸네. 이거 위에서도 나왔네. 법인의 인장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인감 증명서 제출로 뭐한다? 가름한다. 맞고. 자,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경우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에 쓸 수도 있어 없어? 있고. 개공이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맞았어요? 틀렸어요? 확실해?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보고 있습니까? 자, 인장 등록에 관한 내용 중 맞는 걸 골라 그랬어요. 틀린 거. 틀린 거. 개공, 소공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자, 맞습니까? 업무 개시 전. 전자문서 됩니다. 자, 2번 또 나왔네. 변경은 며칠이네? 7일이네. 문제 풀다가 다 외워졌네. 10일에 7일. 2번 틀렸고. 자, 법인 개공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 증명서 제출로 뭐 한다? 가름한다. 맞고. 자, 분사함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 등기 규칙으로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맞고. 개공이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 들어갑니다. 정리되고 있죠? 자, 그러면 뭐 인장 이런 건 어렵지 않죠? 자, 휴폐업으로 들어갑니다. 29페이지. 요약집 29페이지 펴놓고 칠판 봐주세요. 내가 휴폐업 관련 사항을 다 정리하고 문제 풀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칠판을 보고 그냥 감상만 하면 돼요. 감상. 감상을 하면 돼요. 준비되셨어요? 좋아요. 휴업하고 폐업은 일단 신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신고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몇 개월 초과 휴업하면 신고? 3월 초과. 그러면 2개월이나 1개월 휴업하면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휴업할 때는 언제까지 신고? 미리. 폐업할 때도? 둘 다 미리? 확실해요? 그럼 사전 신고란 소리네?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그러면 휴폐업할 때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본, 4번. 원본. 자, 그래서 3월 초과란 말, 미리란 말, 등록증 반납한단 말. 자,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되겠습니까? 왜 안 된다고 했어요? 등록증을 내야 되니까 방문해서만 해요. 그러면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걸 줄여서 전자문서 X. 자, 그러면 이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등록관청에서는 이걸 모아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다 통보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입니다. 협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다음 달 언제까지?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사항이 6가지 내가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죠? 자, 주관식입니다. 아는 대로 서술하셔. 자, 하나 나왔어. 또 나왔어. 고용신고 정신도 나왔어. 그래, 휴폐업 신고, 이게, 좋았어요. 발로 이거 얼른 찍어버려. 또. 자, 뭐, 이제 또 뒤지고 있으신 분도 있고,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 제가 다 보여. 자, 내가 6가지 그냥 이야기 할 테니까 그냥 들어봐요. 처음에 등록하면 등록증 교부해줘야 안 해줘요? 등록증 교부했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또 아까 우리가 분사무소 뭐 할 때? 설치 신고하면 통보. 사무소 뭐 할 때? 이전할 때도 통보. 자, 고용신고, 종료신고하면 뭐 가지고 또? 통보. 2개 남았네. 휴폐업, 변경, 재개. 이것도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행정처분 중에서 어떤 거? 업무정지하고 등록 취소 2가지만. 자격 취소 이런 건 통보사항에 안 들어가. 시험 자주 나온다 그랬어요. 요약집 몇 페이지가 들어있어요? 17페이지. 17페이지 맨 위에 협회 통보사항 종합적으로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그거 외워야 돼요. 그러면 지금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 여기잖아요. 이것도 통보사항에 들어가요.
통보사항에 들어간다고.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통보사항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주의할 거. 개공이 사망을 해버렸네. 폐업신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왜 안 해? 아, 죽었으니까. 아, 죽기도 바쁜데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걸. 아주 좋았어요.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했어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근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3월 초과 휴업하면 신고. 근데 휴업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와 있죠?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개월, 8개월 가능합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 부득이한 사유란 뜻이 뭐예요? 질병으로의 요양, 입영, 치약, 준하는 사유. 이건 7개월, 8개월 가능해요. 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 몇 개월? 6개월. 자, 변경하더라도 6개월 범위 내에서만 변경해야 돼요. 자, 그러면 휴업 기간을 변경할 수도 있어, 없어? 주로 연장이겠죠?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미리.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그럼 이건 전자문서 돼요? 돼, 안 돼? 확실해? 왜? 그렇죠. 이미 등록증 반납해놨죠. 이게 주로 연장이니까 전자문서 됩니다. 그럼 전자문서 된다는 걸 전자문서 뭐라 그래? 오. 자,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재개라 그래, 재개. 재개는 등록관청에 통보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언제까지? 휴폐업도 언제까지? 미리. 변경도 언제까지? 재개도 언제까지? 합해서? 그렇지. 미리가 3개란 뜻이어서 3미리. 자, 우리 과목에서 사전신고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등록증 돌려줘, 안 돌려줘? 언제까지? 즉시 반환해줘요.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가능해요? 가능해. 받아와야 되니까 그거 생각하면 안 되고, 법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알아서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전자문서 된다. 그러면 전자문서 뭐라 그래? 그럼 이제 이 휴폐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몇 가지만 더 하고 문제 들어갈 건데, 자, 이쪽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무엇입니까? 휴업 기간. 이제 다 맞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거요. 예? 보증기간. 좋았어요. 뭐 이렇게 그려놔서 다 알아. 자,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 기간인지 알 것 같은데 무슨 기간인지 잘 몰랐잖아요. 이것은 내공이 쌓여간다는 거지. 다 알죠. 됐어요? 자, 그러면 휴업을 6개월 했는데 딱 3개월 정도 되니까 보험이 만료돼 버려요. 그럼 이때 보험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재계하기 전까지 들면 돼요. 보증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 옮길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어요? 있죠.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공동사무소 내려고 이전할 수도 있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휴업 기간 중에 출입문에다가 휴업 기간 중이라고 표시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그럼 업무정지 받으면 안 해도 돼? 아, 자랑스럽게 나는 업무정지 받았다고 표시해 놓은 게 아니야? 아, 안 해? 영업 안 되니까? 인식 나빠지니까? 우리 중개사법은 없어. 근데 저거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있잖아요. 거기서는 출입문에 표시해야 돼요.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받으면 출입문에다가 업무정지 기간 중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없어.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휴업이든 업무정지든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보완해 드릴게요. 자, 7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74쪽 1번 보고 있어요? 휴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고르라 했어요? 틀린 거? 자, 왜 틀린 걸 고르라 했어요? 그렇죠. 자, 1번. 개공은 3월 초가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까?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초과란 말, 신고. 2번,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자, 휴업하고자 할 때는 항상 등록관청에 신고할 필요 없다. 이 지문은 맞아, 틀려? 이 지문이 맞아. 왜? 그렇지. 2개월 휴업하면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할 필요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3월 이하 휴업 시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예, 초과니까. 3월까지는 신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변경은 전자문서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휴폐업은? 휴폐업은 전자문서 안 되고 변경 재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2번 문제. 휴업하고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징집으로 인한 입영 6개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다. 맞고. 휴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해요? 왜 안 돼? 그러니까 폐업은 전자문서 안 된다고? 네, 안 돼. 자, 그다음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휴업할 수 있어요. 있죠. 이건 별도 규정을 둔 거예요. 자, 휴업 기간 중에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등록관청은 개공으로부터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다음 달 7일까지 협회 통보? 10일까지. 다음 달 언제까지? 다음 달 언제까지? 10일까지.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개공 A는 5개월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지문 맞았어요? 휴업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 취소가 아니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개공 B는 치약으로 7개월 휴업을 등록까지 신고하고 그 후 6개월 휴업기간 변경 신고했다. 맞았어요? 치약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7개월 휴업하고 또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개공 C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12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했다. 이것도 질병이니까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개공 D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20만 원은 과태료 처해졌다. 100만 원 이하니까. 100만 원 이하니까. 맞고. 개공 E는 휴업기간 재개 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전자문서로 가능해? 확실해? 후회 없이? 영원히? 가능하구나.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6번. 6번 보고 있습니까? 휴업하고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 휴업하지 않고 2개월 휴업을 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고. 맞고. 휴업은 6개월 초과할 수 없으나 징집은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맞고. 사무소 개설 등은 3월 초과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거 휴업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떤 되지? 100만 원이요, 과태료. 그렇지. 자, 중개업 휴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로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고. 휴업 기간 중에 폐업은 가능하나 만료 전까지 재개 신고할 필요가 없어 있어요?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DP에 넘어가세요. 자, 7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개공 3월 초과 휴업을 한 때는 등록관청에 신고 뭐가 맞았어요? 틀렸는데.
한때가 틀렸어요. 미리니까 할 때 그럼 맞겠죠? 한때. 이거 미리 이걸 잡는 거예요. 미리. 미리. 이렇게 내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보이는 게 이상해. 보이는 게 이상해. 그래도 자꾸 연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한 휴업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100만 원의 과태료 맞습니까? 휴업기간 중 업무미 적었어요. 휴업기간 중 업무하면 안 되죠. 2번 하면 어떤지 돼? 100만 원의 과태료 맞아? 저 업무정지라는데? 둘이 되게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았어. 저기는? 맞아? 요약집 봐봐요. 내가 적어놓으라 했는데. 요약집 30페이지 내가 적어놓으라 그랬어요. 도표 있어요? 100만 원이라고 과태료 적어졌어요? 어디 적어놓은지도 몰라. 지금 찾고 있어. 그 맨 밑에 적어놓았구만, 빨간 걸로. 100만 원의 과태료죠? 그럼 왜 100만 원의 과태료요? 개시의무 위반. 어차피 등록증 반납해버렸잖아요. 아, 그랬어, 안 그랬어? 반납해놓은 상태에서 업무한 거잖아요. 개시의무 위반. 그거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적혀있어. 적혀있잖아요. 내가 근거를 다 들이대고 있어, 지금. 공부를 안 했지. 공부를 안 했어. 그래서, 그럼 2번은 맞았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 휴업 기간 중인 개공도 이중 등록이 금지되고 이중 소속 금지 맞죠? 자,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별도로 분사무소만의 휴업 폐업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변경은 전자문서도 가능합니까? 재개도 전자문서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정답? 1번. 틀린 이유는 한때. 한때 미리 신고해야 되니까 한때는 사후 신고라는 뜻이거든요. 자, 8번 문제. 개공의 중개업 휴업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 그랬어요? 옳지 못한 걸 골라 그랬어요? 옳지 못한 것. 자, 휴업 기간 중에는 간판 철거하거나 출입면 표시할 의무가 없어. 사무소 개설 등록 후 3월 초과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전에 신고해야 제재를 받지 않는다. 맞아요? 자, 3월 초과하도록 업무를 안 하면 휴업 신고하라 그랬죠? 휴업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휴업 후 업무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개공으로부터 반납받은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환해야 돼요? 즉시. 이게 정답 처리됐네. 이거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건 이제 이렇게 문제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법에서는 하여튼 즉시라고 돼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뭐 즉시, 지체 없이. 근데, 즉시는 여기에 딱 한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예, 뭐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요. 즉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 처리됐고, 자,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으로 요양 등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맞고, 휴폐업 후 경우 방문 신고 가능하죠? 자, 재개 변경은 전자문서도 가능합니까? 예, 됐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휴업하고 폐업 관련 문제가 나왔다. 그럼 맞춰줘야 돼, 틀려줘야 돼? 맞춰야 돼. 한 문제는 꼭 나와요. 휴폐업도 거의 안 받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돼. 어려운 문제 틀려도 돼요. 근데 쉬운 문제 틀려버리면 안 돼요. 그죠? 어차피 뭐 쉬운 문제도 어려운 문제도 맞히는 건 한 문제, 어차피 한 문제 들어가는데 쉬운 문제는 안 틀리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9쪽 중개계약하고 정보망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개계약 이론 몇 가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중개계약하고 이제 정보망 들어있는데 요약집 몇 페이지 나와 있어요?
31페이지죠. 31페이지 펴놓고 일단 칠판을 보고 있으면 돼요. 뭐 표만 넣으세요. 요약집은 여러분들 그 칠판 보고 감상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의뢰인하고 개공. 자, 이 사람이 개공 찾아와서 중개 좀 해주세요. 그러죠. 그럼 알았다. 승낙 떨어지면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 중개계약. 그러면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에요? 요물계약이에요? 낙성계약. 의사표시만 합쳐내면 계약 성립. 정리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다시 복습. 이 중개계약은 우리가 앞에서 법률행위라고 배웠어요? 사실행위라고 배웠어요? 법률행위. 그 이유는 계약이니까. 중개행위는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개계약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2가지를 배우죠. 일반 중개계약하고 무슨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을 거고 여기는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서식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 개념이 뭐예요? 자, 이 사람이 A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맡기고 B에게 의뢰를 맡겨도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C에게 의뢰를 맡겨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아? 거래를 한 사람. 그럼 누가 성사시켰어요? 아, B가 성사시켰어요? 어떻게 잘 알아? 아, A, C 해야 되니까? 좋아. 아주 좋았어요. 별걸 다 알아. 자, 그러면 B는 당연히 중개 보수를 받아요. 그럼 A하고 C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보수가 확보되지 않죠. 예, 이런 건 이제 일반입니다. 그러면 일반은 보통 계약서 써요, 구두로 해요? 구두로 하잖아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나기 쉬워요, 어려워?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뢰인이 개공에게 일반 중개 계약서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이 있으면 비개공은 의무 작성입니까? 협력 작성? 협력 작성. 안 써줘도 관계없어. 나는 쓴 적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 그래도 돼. 다른 개공한테 가봐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되죠? 그러죠? 복잡한 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협력 작성. 자, 그러면 이 안 써줘도 되는데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까? 법에 정한 서식이 있냐고. 확실해요?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시행령에 들어있어요?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자, 시행령에 서식이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들어있다. 잘 몰라. 여기는 시행령 적고 여기는 세 가지 다 나왔네. 잘 몰라, 규칙, 시행령. 규칙. 모든 법정 서식은 다 어디가 되어 있다? 시행규칙이 있다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일반 법정 서식이 있는 것들 있잖아요. 모든 법정 서식은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됐어요? 자, 그러면 법에 정한 서식이 있어. 그러면 법정 서식만 써야 돼요?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 안 써도 되지만 쓰기로 했을 때 이 법정 서식만은 계약서 써야 되냐? 다른 서식을 써도 돼요? 다른 서식을 써도 돼.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건 몇 부 작성? 2부. 왜 2부가 돼요? 둘 간의 계약이니까. 2부 작성해갖고 일반 교부가 한 부는 보통 보관하게 돼 있죠? 몇 년? 네, 일반은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 4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간혹가다 시험에 나와요.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 위치 및 규모. 두 번째가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세 번째가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가 내부고, 네 번째가 개공하고 의뢰인이 준수해야 할 사항. 그래서 총 몇 가지? 네 가지. 총 몇 가지? 네 가지. 그럼 이 속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자, 이것도 일반은 이 정도. 크게 공부하는 내용 많지 않죠?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맺으면 뭐 의무적으로 정보 공개할 의무는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건 다 의무상은 전속에서 나와요. 자, 여기 끝났어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속 한번 봐드릴게요. 전속도 이제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문제가 이게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서 일단 보고 넘어갈게요. 자, 전속 들어가 볼게요. 칠판 봐보세요. 자, 칠판을 볼 때는 어떻게 보라 그랬습니까? 자연스럽게. 자, 특정 계곡 몇 사람에게 맡기는 걸 전속이란 말 써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죠? 체결 여부는 임의사항이에요.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을 맺으면 보통 계약기간을 정해요? 안 정해요? 몇 개월이 원칙?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 계약기간은 이거 규정이 없어? 무조건 약정이야? 여기는 3월 약정 있으면 똑같아? 똑같아? 진짜로? 아, 똑같아? 똑같은 건 보통 젓가락 숫자인데. 아, 이것도 똑같아? 네, 그럼 봐드릴게요. 85페이지인가? 네, 83페이지. 그 서식 중간에 보면, 위에 도표 중간에 보면 유효기간 나와 있죠. 3개월이 원칙 약정 가능하다. 자, 전속도? 자동 왼쪽하고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이든 전속이든 몇 개월 원칙?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일반이든 전속 똑같아요. 이제 그 일반 중에서 이제 그 서식에가 나와 있어요. 법에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시행 규칙 서식에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잖아요. 그러면 전속을 맺으면 개공에게 의무가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따라붙습니다. 자, 의뢰인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러면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죠? 서로가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런 중개계약 형태를 일방적 중개라 그래요? 쌍방적 중개. 기억나? 쌍방적 확실해? 예, 앞에서 배웠죠? 기억나 안 나? 안 나? 예,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자, 요약집 6페이지. 요약집 6페이지 그 중개 유형에서 맨 위에 도표 개공 의무 정도에 따라서 일방적하고 쌍방적.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적, 의무가 있는 것이 쌍방적. 그래서 일방적은 일반 중개계약 형태고 쌍방적은 전속 중개계약 형태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떠야 돼. 전속 중개는 쌍방적 중개 형태다. 일반 중개계약은 일방적 중개 형태다. 이런 것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떠야 된다. 안 뜨면은 더 연습하셔야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의무사항을 쭉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좀 너무 지체되니까 먼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먼저 쉬었다 들어갈 거고 칠판 지우지 마세요. 예.